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영향력도 꽤나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나스닥 상장 기업이 3,300개 정도 넘어갈 정도인데 전 세계에 상장한 기업은 더 많죠. 그쵸. 3,300개보다도. 근데 이제 우수한 펀더멘털만으로는 "우리 기업 너무 좋아요."라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쵸.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기는 워낙 많은 기업들이 음.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대규모 마케팅을 좀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에 대한 좀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덜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음. 들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 환경을 살펴봤을 때 부수적으로 홍보 효과까지 함께 창출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음. 상황이거든요. 근데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것을 발표하기만 하더라도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좀 얘기를 잠깐 나눴던 게 음. 마이크로 맞아요, 스트래티지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업들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비중이 조금 더 늘렸다 하면은 그날의 헤드라인 뉴스가 될 만큼 이것도 하나의 홍보 음.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노출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게 또 다양하게 긍정적인 효과까지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해당 기업이 굉장히 좀 뭔가 혁신적이고 음. 뭔가 미래지향적인 조직이다라는 인식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리포트에 레딧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레딧이 되게 유명한 이 소셜 네트워크 뭐 커뮤니티 같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면은 음.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는 음. 그런 반응들을 투자를 보였더라고요. 앞서 나가서 했으니까. 그쵸. 뭔가 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음.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 제고 효과까지도 함께 동반을 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 눈이 좋죠. 좋고 매부 좋고와 음. 같은 느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기업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리고 상장한 기업도 워낙 많이 있어서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으려면 픽을 당하려면 사실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비용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흔치 않다 보니까 그쵸. 비트코인을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자산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투자 전략은 간단해요. 매수 아님 매도 혹은 뭐 세 번째까지 본다면 보유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독특한 이제 매매 패턴들도 조금씩 이제 관찰이 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강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 되게 좀 센세이션한 기업이야." 혹은 "우리 혁신적인 기업이야."라는 걸 좀 부각시키고 또 시장 안에서는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또 비트코인 매도는 사실 뭐 없진 않았겠지만 당연히 굉장히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대부분 이제 수익을 실현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본업에 있어서 재투자 과정으로 좀 활용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고마운 뉴스긴 하죠. 네, 음. 그쵸. 그리고 뭐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부터 한번 아 살펴보면 좋을 좋아요.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부터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했던 것 마이크로 같아서 스트레티지? 그쵸. 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 맞아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투자 자산으로 보유를 했고요. 비트코인의 이 새로운 가능성을 가장 먼저 음. 제시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44만 6,400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보유했을까? 음. 인플레이션 방어 더불어서 재무 건전성 강화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뭔가 전략이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 CEO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각을 완전히 바뀌면서 시장의 이목을 굉장히 끌었던 사람입니다. 초기 회의론자에서 열렬한 지지자로 변환을 음. 했어요. 원래는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말을 하기를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현금이라든가 저금리 채권이라든가 고평가된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양을 해야 음.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현 시장 상황에서 기업 잉여 자금의 최적 운용 방안으로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비트코인만 이렇게 제시를 음. 했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시대를 대비한 100년 대계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바 이렇게 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처음에 투자를 결정했을 때는 쉽진 않았을 거예요. 뭐 엄청나게 뭐가 그 근본적인 조사들이 나온 건 아니었으니까 그쵸. 쉽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초기에 우려를 많이 받았지만 그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을 좀 받고 있고요. 이게 아시아 시장에도 파급력이 꽤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야 인터랙티브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다 전환을 좀 했다라고 하고요.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들 있었는데 2024년 들어서부터는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매수를 시작한 바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변동성을 관리만 사실 잘하면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하기에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효용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쏘아 올린 공을 시작으로 그쵸. 해서 아시아 국가까지도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기관에 있어서 재정을 정립하는 자산으로 하나로 좀 인정받는 사례로 계속 넓혀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들긴 합니다.